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계절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집간 딸아이가 책을 몇 권 가져왔네요. 책 선물은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두 권이 세트로 되어 있는 책이 눈길이 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넌이란 제목의 책은 새벽 3시라는 분이 쓰셨고, 너에게 난이란 제목의 책은 동그라미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두 권의 책은 작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어딘가 모르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와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공감과 감성을 담고 있어요. 책은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음, 나에게 넌이란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이에요. 나에게 넌이란 책이고 새벽 3시라는 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 책은 너에게 난이란 제목의 동그라미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표지도 너무 예쁘죠? 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에게 넌이란 이 책에는 이별 후에 당신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써내려갔어요. 이 새벽 3시라는 작가분은 2013년 겨울부터 새벽 3시 페이지를 운영해 왔고요. 페이지 시작 이후에 3년 동안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왔고 새벽 3시에는 주로 글을 쓰신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문장에 담는 것이 솔직히 버겁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감정들의 복합체이면서 그 안에 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말.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바로 이것이 여전히 내가 그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설렘을 응원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수없는 감사함에 대해 달리 보답할 방법이 없어 그 대신 사랑 주고 사랑받는 모든 순간의 찬란함을 이곳에 남겨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경험했을 감정들일 텐데요.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지 않게 다툼이 많아지고 결국 예상치 않았던 이별의 순간에 대해서 작가는 자기의 감성과 사랑관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 갑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만나면 되는 거고,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는 같은 생각만 계속 곱씹다가 결국 잠이 들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별 생각 없다가도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당신도 함께 찾아올 수 있겠지요. 침대 옆자리에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고는 애틋한 그 온기를 품에 안고 애써 잠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여전히 사랑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군요. 외로움과 절실함은 어떻게든 구분을 두어야 하는 거니까요. 우연이라고 했다. 그렇게나 보고 싶던 얼굴을 이제야 겨우 한 번 마주쳤는데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너를 애써 모른 척하는 내게 너는 이런 데서 우연히 다 만나네 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도 널 따라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게 하고 넘어갔지만
내가 그 우연한 순간 하나를 잡고 싶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서 너를 기다렸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너와 관련된 그 어떤 순간도 내게 그런 가벼운 것으로 치부될 만한 시간은 없었다. 내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너는 끝내 모르겠지만. 이 책에는 마음속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감정의 이야기들이 사진과 함께 수록이 돼 있어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아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연결이 돼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전달이 됩니다. 한 새벽을 전부 채우는 이가 있다는 것이 일생의 축복 같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축복은 지나고 나면 꼭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흘러가는 시간의 끝을 애처로이 붙잡고 마치 네가 나를 영원히 지나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이젠 너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확실히 단언할 수 없을 이 시간. 당연하다는 말을 싫어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꺼내놓을 만큼, 정말이지 그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나는 결국 너로 채울 텐데, 그게 네 온기가 그리워서인지 너를 사랑해서인지 이젠 잘 모르겠다. 나는 늘 알아야 할 무언가가 필요한가 보다. 춥다. 감기 걸릴 것 같다. 한 번만 안아주라. 내가 그랬잖아. 희망 고문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라고.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건 너도 충분히 알 거야.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그 끈을 끊어내는 일을 너와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해야만 했어. 내가 그 상황에서 악역을 맡았던 걸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여전히 너를 좋아해.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네가 좋고 지금은 네가 아닌 내 추억을 좋아해. 네가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 고맙다. 우리 인연이라면 나중에라도 꼭 한번 마주치자. 반갑게 인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슬며시 우선은 보일게. 그렇게 날 스쳐가, 내 추억아.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난 아마 약속 같은 건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인지 밀려오는 상실감에 몇 번이고 속을 개워내길 반복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파하는 중이야. 네가 남기고 간 부적 같은 것을 이제야 봤어. 아마 내 악몽이 저만치 몰려갔던 건 이만큼의 네 진심 때문이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네 마음이 왜 사랑이 아니야? 그건 분명 사랑이 맞았는데.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오해했던 너였는데 네 감정을 부정하지 마. 여러 순간 내가 미웠을 수는 있어. 그래서 온갖 나쁜 생각에 나를 놓아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어떻게 이게 사랑이 아니야. 대체 사랑하면서 왜 헤어지는 거야, 우린?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도 좋아.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
숨소리만 들려줘도 괜찮아. 네 소식이 듣고 싶어. 요새는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기분은 좀 어떤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감기 기운 있던 건 이제 많이 괜찮아졌을지, 하던 일은 잘하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그래도 가끔 내 생각은 하는지, 당연한 것처럼 일상을 공유했던 매 순간들이 그립고 또 그리워. 이제 네 얼굴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흐릿한데 왜 감정은 그대로일까? 왜 나는 아직 네 이름 앞에 서면 마음부터 무너질까? 어째서 괜찮아질 수가 없을까? 진짜 모르겠다. 그냥 연락하고 싶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정말 좋아하기만 해요. 더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지도 않고 무언가 바라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이게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가끔은 손을 잡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 시작한다면 당신이 딱 그 하나만큼 아파질 테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어요. 당신은 이런 나도 다 괜찮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아야죠. 좋아한다고 말고 주저없이 사랑한다고 해주는 사람 만나야죠. 솔직히 나도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지금처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건 내 욕심이죠.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왜 이렇게 아플 때 당신을 만났을까요? 당신이라면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 믿으세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밤마다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내리는 곳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깜깜해지면 가만히 누워서 별을 보고는 했거든요. 이게 어떤 별자리인지도 모르면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어도 보고 저 많은 것들 중 가장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구나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별만 가만히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그때 그 쏟아질 것 같았던 별들을 상상하고는 해요.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들도 충분히 나는 그 시간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습겠지만 나한테 당신도 그래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가 없죠. 잠시 추억을 공유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의 영혼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가만히 내 옆에 있는 당신을 그리면 나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떠있는 북극성이 당신임을 알아요. 그래요.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우주 속 변하지 않는 지표가 되어줄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가장 빛날 테니까. 쉽지 않겠지만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나타나거든 그때는 더 이상 별들을 상상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 전까지만요. 내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살아줘요. 또 다른 누군가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도 당신이 어떤 별자리 속 가장 중요한 별이 되어 있더라도 미련하게도 나는 아직 당신이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 중 가장 최고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은 보고 싶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의 두 문장이 모두 합쳐진다 해도 보고 싶고 그리워 사무치는 가슴을 이겨낼 수 있는 문장은 없을 것이므로. 사랑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아프게 된다 해도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요? 나에겐 그 사람이 변함없이 소중할 텐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진심이라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전해질 날이 있겠죠? 사랑의 이루어짐은 언제나 기적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겠죠? 짝사랑.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마음 졸이는 게.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세요. 마음껏 좋아해보고 그 사람과의 미래도 꿈꿔보고 그렇게 짝사랑과 짝사랑이 만나서 연인이라는 관계로 묶이는 기적도 경험해보고 혹여 끝까지 이 감정이 혼자로 남더라도 누군가는 또 다시 당신을 사랑할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남몰래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랑받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랑하자고요. 그러게요. 헤어짐이라는 말에 많은 것들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데 나와 그 사람만 달라진다는 게 사실 웃기죠. 하지만 헤어짐이 정말 끝을 말하는 거라면 모든 걸 정리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사람과의 추억에 갇혀 평생을 사느니 전부 정리하고 새 시작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추억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면 안 되죠. 헤어짐이라는 말 앞에 모든 걸 정리하게 되는 건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정말 단호해서도 아니고, 정말 아무렇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냥 당신 없이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 정말 서로 대화를 하듯 새벽 3시가 그대네요 하고 말을 건네면 동그라미는 정말 그대네요 하고 받고 동그라미가 내 사랑이 부족했나요 하고 물으면 새벽 3시는 그동안 외로웠어요 하고 답을 합니다. 두 명의 작가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 거를 함께 놓고 보니까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또 가슴 아픈 이별이 좀 아프지만 참 아름다운 느낌이 났어요. 이 책에는 동그라미와 새벽 3시 두 작가의 사랑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고 사랑과 인간 관계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한 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고민거리나 궁금증에 대해서 정성껏 답을 올려놓았어요. 많은 독자들에게 선물이 될 듯합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이들과 또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작가의 말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은 진부하면서도 그것만큼 고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새벽 3시는 이별의 아픔을 절절히 써내려 갔는데 동그라미의 마음은 어떻게 써내려 갔을지 동그라미가 쓴 너에게 난이란 책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